중3 한국사 역사 먼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고조선 먼저 이제 하고 선사시대는 제외할 거야. 그래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철기, 수영, 그리고 여러 나라까지 해서 그 파트대로 시험 범위를 가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제 고조선이에요. 우리 고조선 같은 경우는 건국 자체가 당시에 단군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터를 잡으셨어. 근데 이 단군한검 할아버지께서는 수도를 지금의 한반도 안쪽이 아니라 한반도 바깥쪽 만주 쪽 그 근처에다가 세우셨는데, 여기의 수도가 왕검성이었었어. 그래서 수도는 왕검성에다가 지으셨다라는 거 보면 돼. 근데 이 단군한검 할아버지의 시조를 살펴보면은, 자, 이 단군이란 자자가 제사장을 뜻하고요. 그리고 왕검이란 뜻 자체가 정치의 지휘자를 뜻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조선 자체는 초기에 재정일치 사회였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었죠. 자, 그거 외에 또 우리 단군한검 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 단군한검 할아버지가 이제 하늘의 왕이었었고 아버지가 하늘의 왕자였었지. 그래갖고 환웅이 내려왔어. 내려왔을 때 이제 3명의 신들이랑 같이 내려왔었는데, 그 신들이 누구였었냐면은 농사와 관련된 신들이었어. 풍백, 운사, 우사라고 해서 바람의 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구름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의 신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요때 이제 정치 형태나 아니면은 이들이 먹고 살았었던 형태를 보면은, 자, 초기에 고조선 자체는 농경 문화와 더불어서 농경 문화와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당시 넘어갔을 당시는 철기 문화가 맞지만, 초기 고조선 같은 경우는 농경과 청동기를 중심으로 했었다. 요게 이제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정치 체제를 보면요, 여기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왕이 존재했고요. 플러스적으로 여기는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게 가능한 만큼 왕권이 셌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신하들의 서열이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여기는 상, 대부, 장군과 같은 이제 관직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었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적으로 고조선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우리가 선지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게 팔조법이 있었지. 그래서 이 팔조법 사상을 통해서 당시에 생명을 중시했었고,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갚거나 사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때는 신분이 있었고 노비로 할 수 있었고 사유재산이 존재했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고조선 자체가 기원전 2333년 단군 할아버지가 왕검성에서 만드시고 나서 기원전 4세기가 됐어요. 기원전 4세기 같은 경우는 당시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할 만큼 정말 강성했었어. 그렇지만 기원전 이제 3세기,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고조선의 힘이 약화됐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기원전 194년이 됐어요. 이때 당시 이제 고조선에서는 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준왕 시기 때 갑자기 연나라 장수에 있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위만이 와가지고, 저희는요 고조선을 동경하기 때문에 고조선 사람처럼 항복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왕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저희는요, 저희를 받아주시면은요, 중국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저희가 전파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준왕은 이거 너무 좋은데 해서 위만 보고 이제 중국과의 경계인 서쪽 경계를 지키도록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위만이 뒤통수를 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준왕을 몰아내고 나서 얘가 또 다른 왕에 오르게 되는데, 요 시기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위만조선의 특징 중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보급되고 사용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이때 위만조선은요, 이 지금 한반도 위치에 있었던 요게 진국이라고 있었어. 준왕이 위만조선에 의해서, 위만에 의해서 물려나고 나서 이 남쪽으로 가게 됐고, 이 남쪽에 있었던 진국이 발달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있었던 중국과 그리고 진국 사이에서 이제 고조선은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무역의 중심이 고조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었고, 이거에 있어서 꼴보기 싫었었던 나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에 있었던 한나라였었던 거야. 그래서 한나라는 기원전 108년도에 얘네가 이 꼴보기 싫다 보니까는 고조선을 쳐버려요. 이게 누구였었냐? 한나라 무제였었던 거야.
한나라 황제였었던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을 해버렸었고, 이에 있어서 고조선의 왕검성, 수도였었던 왕검성이 함락이 돼버리게 되는데, 이 함락되기 직전에 당시에 고조선의 왕은 우거왕이라는 사람이었었어. 우거왕은 밑에 있었던 신하와 아들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게 됐었고, 아직 왕검성은 이때 함락이 되진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우거왕을 죽였었던 세력이 왕검성을 지키고 있었던 성기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성기장군도 죽여버리게 되면서 이러면서 어이없게 고조선이 멸망을 당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나라는 여기 고조선 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간접 통치 기구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사군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한사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너희가 기억해줘야 되게 낙랑군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낙랑군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조선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문화를 보면은, 고조선의 문화는 당시에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서 청동기 문화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나서 고인돌이 있고요.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있었어. 미송리에서 발견됐다 해서 미송리식 토기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었다. 요런 것도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고조선 초기 고조선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였지만 위만조선을 넘어오면서 철기 문화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철기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철기 문화에서 도구는 대표적으로 세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세형 동검이 철기가 아니라 동검이야, 동검. 그러니까 청동검인 거지. 자, 우리 기존의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검은 비파형 동검이었어.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아, 이때부터 계급이 존재했고 당시 족장 세력만 비파형 동검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자,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이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의 차이는, 비파형 동검은 여기 이제 가운데 허리 라인이 볼록해. 그러니까 배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얄쌍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칼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모양을 만들어서 찍어내면 편리하겠지. 그래서 이때 거푸집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세형 동검을 찍어내고 있었던 거야. 그 외적으로도 잔무늬 거울이라고 해서 매끈매끈한 거울이 있었거든. 이게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거칠무늬 거울인데, 얘네는 좀 더 기술이 발전해갖고 거울 자체가 매끈매끈해지게 되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이때부터 철기 농기구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기 농기구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팍 하고 뛰겠지. 그러면서 이 농업 생산이 팍 하고 뛰다 보니까 식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력도 커지게 되는 거야.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기냐, 이제는 여러 나라가 생기는데, 이때 당시 여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체급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자신보다 큰 체급이 컸었던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런 정복 정쟁이 활발해지게 돼. 그래서 요 시기를 다른 말로 연맹왕국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연맹왕국 시기로 가면은 이게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이에요, 한반도에서. 근데 이 여러 나라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있다 했었죠. 보통 선생님들이 지도를 통해서 많이 이거를 문제로 내시고요. 두 번째로 이 여러 나라에 있었던 제천 행성들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뭐 보통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뚫어놓고 나서 이런 물어보는 형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자, 봐봐. 이 여러 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여부터 시작해서요, 그 아래 고구려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동해,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변한, 진안, 얘네를 합쳐서 사만 이렇게 불렀었지. 얘네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를 먼저 이 위치와 정치와 사회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부여를 볼게요. 부여. 자, 부여의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숭화강 쪽에 위치해 있었던 게 부여였었어. 부여였었고, 그리고 정치 형태를 보면은, 자, 이 연맹왕국 시기에는 여러 나라가 연맹체제였었어. 근데 이 연맹이 잘 다스려지려고 하면은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얘네는 말 그대로 힘이 세서 대표가 아니야. 그냥 회의를 할 때 그냥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은 의견이 엇갈릴 거고,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대표가 여러 명이면은 그 조직은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표 한 명 뽑아갖고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의견을 취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통 여기에는 대표의 역할이었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표의 힘이 그렇게 세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 대표의 힘이 너무 세지 못했던 것은 왕이라는 호칭도 쓰지를 못했었단 말이야. 근데 부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국가였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호칭을 쓰긴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출도라고 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는 호칭을 썼었던 사출도에서 왕이 선출이 됐었고, 왕보다 사출도의 힘이 너무 셌었어. 그래서 당시에 사출도가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은 왕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왕을 내쫓을 만큼 그만큼 얘네 힘이 더 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 사회사를 보면은, 얘네 사회는 일단 순장이 기본이 베이스로 됩니다. 순장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주인이 죽으면 같이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순장이라는 안 좋은 거였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사 취수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해서 혼인을 취한다라는 게 형사 취수혼이라고 불렸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제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가 죽으면은 소에 관련돼서 이제 점을 보는 걸 우제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 경제를 살펴보면은 얘네는 사출도라는 이름을 부를 만큼 목축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목축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을 하게 됐고, 플러스 적으로 여기는 밭농사가 보통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천행사야. 제천행사는 여기는 영고라고 부르는데, 얘네의 영고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왜냐면 부여에서 영고는 사냥을 나가기 전에 올해는 풍년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열었었던 게 영고였는데, 그러면은 이게 보통 사냥은 겨울에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만 독특하게 12월 달에 한다라는 게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구려로 넘어갈게요. 고구려로 넘어가서, 자, 고구려는 위치가 지금의 압록강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압록강 졸본 지역이고요. 그리고 얘네 정치는 얘네도 똑같아. 똑같이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그럼에도 이 왕도 선출직이야. 누군가에서 뽑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있어. 계로부, 소노부, 관노부, 전로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부족 연맹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왕을 선출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보다 오부족의 힘이 더 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고구려의 경제 활동을 보면은 얘네도 보면은 다 산이야. 여기 압록강 졸본 지역이 다 산간 지역이거든. 그래서 여기도 밭농사는 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약탈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약탈을 하려면 당연히 힘이 세야겠지. 그래서 우리 이미지에서 고구려가 힘이 센 이미지인데 얘네는 생존을 위해서 힘이 셀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약탈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겠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네 사회면을 보면은, 자, 여기도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부여에서 왔기 때문에 부여의 이런 체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서 순장도 있었고 형사치수원도 있었지만은 이제 고구려만의 독특한 혼인 풍습제도가 있었어. 그게 바로 이제 서옥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서옥제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데 요거가 같은 말로는 대릴사위제라고 부르거든. 얘 이제 대릴사위제라고 부르는 거야.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 결혼을 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요게 이제 신부의 큰 집이야. 그리고 여기서 신랑 신부가 신혼집으로 사는 곳이 여기를 서옥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얘네가 낳은 자식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대리사위제 형태로 있다가 자녀가 커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남녀가 같이 신랑 집에 가서 사는 거를 서옥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형사치수원도 있지만은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거든. 이 부경이라는 창고는 내가 약탈을 하고 나서 약탈품들을 보관하는 곳이 부경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천행사를 보면은 봐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하도 누구 두들겨 패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패고 있던 와중에 자기를 배신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배신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맺은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얘네는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맹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 달에 열린다라는 게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저. 자, 옥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지금의 북한의 함경도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얘네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얘네는 힘이 너무 약했어. 맨날 여기 옆에 있었던 고구려한테 두들겨 맞았거든. 그래서 얘네는 정치적 지배자가 왕이나 호칭도 쓰지 못했었고, 그래서 읍군 삼로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얘네 사회적인 면모를 보면은 여기는 미안해요. 사회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는 일단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 여기도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는데, 민며느리제야. 여자가 10살이 되는 해에 남자 집에 먼저 가서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 괜찮네 하면 성인이 돼서 끝까지 살고, 별로다 하면 성인이 되면은 이혼을 하는 게 민며느리제였었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 공동묘라고 해갖고 가족들이 똑같은 묘에 같이 묶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족 공동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경제 상황을 보면은 얘네는 보통 소금이나 아니면은 해산물을 통해서 경제활동 생활을 했는데, 이거를 옆에 있었던 고구려한테 맨날 뺏겨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이랬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두들겨 맞다 보니까는 얘네 제천 행사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신한테 빌는 건데, 이 빌어봤자 맨날 고구려한테 두들겨 맞는데 제천 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여기는 제천 행사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해가 있어. 자, 동해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동해는 일단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강원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얘네는 정치적으로 지배자가 옥저의 읍군 삼로랑 똑같이 불려요. 그래서 얘네도 읍군 삼로 이렇게 불린다. 그 다음에 얘네 경제적 면모를 살펴보면은 얘네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이다에서 과하마, 그리고 짧은 박달나무로 만들었었던 단궁, 그리고 나서 반어피라고 해서 바다표범의 가죽이 있어. 이거를 특산품으로 통해서 많이 팔았었던 거야. 그리고 얘네의 사회적 면모를 보면은 책화라고 해서 부족 간의 경계가 있지. 그 부족을 넘어가면은 내 거라고 했었던 게 책화야. 그리고 내 가족 외적인 사람들이랑 혼인하는 걸 조괴혼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괴혼이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동해 제천 행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10월 달에 열리고요, 무천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열리고 무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만이 있지. 사만의 위치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만 같은 경우가 마한, 변한, 진안, 얘네 작은 소국들이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는데, 마한은 54개국의 소국이, 변한은 12개, 진안은 12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마한은 나중에 이 땅에 백제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변한 같은 경우는 가야가 자리를 잡게 되고, 진안 같은 경우는 신라가 자리를 잡게 되지.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두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정치적 지배자를 보자. 여기는 정치적 지배자를 뭐라고 부르냐? 신지읍차라고 불러요. 신지읍차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는 경제적으로는 한반도 땅이니까 벼농사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했었어.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사회야. 자, 여기서는 천군이라고 해서 제사장을 천군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머무는 신성한 지역을 소도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천군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갔었는데,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정치적 지배자를 신지읍차라고 부른다 했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제사장을 천군이라 부른다 했었지. 그럼 둘의 이름이 다르지. 그러면은 이걸 맡는 사람들이 달랐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고조선 같은 경우는 단군안검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제사랑 정치를 다 보지. 근데 여기는 제사 정치가 달라. 그래서 요거를 제정, 분리,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됐었고, 자, 제천 행사로는 여기는 벼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50계절제가 나오게 돼요. 5월, 10월 계절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봐봐. 자, 마한 변한 진안이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변한 지역이 나중에 가야가 된다 했었잖아. 근데 이 가야는 철 생산이 되게 풍부했었지. 그래서 철 생산이 풍부해서 여기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었던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이쪽 지역에 낙랑군이 생기고요. 변화는 이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요. 여기 일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당시 철 생산이 풍부했었던 변환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낙랑과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철을 팔았었는데 이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해 했었지. 그리고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대표적이 팔렸던 게 화폐였었던 덩이새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중도 한국사 고조선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나라 성리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녕.